중국 6대 황제인 영종, 정통제는 귀뚜라미를 사랑한 예술가였던 선종의 장남으로 선덕제가 35살의 젊은 나이에 일찍 승하했기 때문에 9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섭정을 하던 할머니 태왕태후 장씨와 삼양이라고 불리는 3명의 훌륭한 원로 대신들의 도움으로 국가를 잘 꾸려 나갔으나 태왕태후가 사망하고 원로 대신들이 은퇴하면서 어린 시절 스승이었던 황간 왕진이 영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 황궁에는 새로 만든 철비가 있었는데 황간은 조정의 정치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는 철칙이 새긴 비석입니다. 자고로 황간의 국정농단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었던 명태조 주원장은 명나라 건국 후에 철비를 세워 황간들의 농간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실권을 장악한 왕진이 그것을 몰래 없애버립니다. 영종은 어린 시절부터 왕진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으며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왕진의 횡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고 명나라 초기에 탄탄했던 조정이 점차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관리나 학자는 어김없이 쫓겨나거나 좌천되었습니다. 이때 몽골의 일족인 오이라트가 세력을 키워 명나라를 위협합니다. 명나라는 오이라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공을 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말을 사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1448년 오이라트는 조공 사절단으로 2,500명을 보낸다고 명나라에 통보하지만 실제로 파견되는 인원보다 너무 많은 수를 부풀렸고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왕진은 실제로 온 숫자만큼만 상금을 내리고 말의 값도 오이라트가 제시한 가격의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오이라트는 명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이유인지 황간 왕진은 영종에게 친정을 간청하는데 여러 신료들은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살의 정통제는 이를 받아들여 20만 대군을 이끌고 북벌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숫자만 많았지 전투력은 형편없었던 명나라 군대는 오이라트의 세력에 눌려 대패하고 이 와중에도 황간 왕진은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등의 전횡을 일삼다가 결국 피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이라트군은 토목보를 포위하여 영종을 잡아가면서 중국 역사상 외적과의 전쟁 중에 황제가 포로로 잡힌 유일한 황제가 되는데 이 사건이 중국인들이 치욕스럽게 여기는 토목의 변이라고 합니다. 토목에서의 참패와 영종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명나라 조정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조정은 즉각 영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영종의 이복 동생을 새 황제로 즉위시키는데 그가 바로 대종 경태제입니다. 반면 황제를 포로로 잡아간 오이라트족은 전세의 유리함을 알고 명과의 교섭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명나라 조정은 영종의 석방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그와의 접촉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종이 포로로 끌려간 지 거의 1년이 되었는데도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자 차라리 영종을 돌려보내고 명나라와 화친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간신히 고국에 돌아왔지만 이미 이복 동생인 경제가 즉위하여 황제가 되어 있었으므로 정통제는 패상왕이 되어 남궁에 유폐되어 살게 되고 경태제에게 있어 영종의 존재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영종은 남궁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7년 동안 연금되어 살아가는데 경태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래 황태자였던 영종의 아들 주견심을 패하고 자신의 아들인 주견제를 황태자로 책봉하지만 주견제가 책봉한 지 1년 만에 요절하고 맙니다.
당시 대종에게는 황희를 이을 아들이 더 이상 없었기에 태자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기게 되는데 1457년 대종 경태제마저 병을 앓아 눕게 되자 대장 석형, 태감 조길상, 서유정이 정변을 일으켜 남궁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영종을 다시 황제로 추대하여 영종은 쫓겨난 지 8년 만에 다시 황제로 등극하는데 이것을 탈문지변 또는 남궁복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영종은 황제로 복귀한 후 대종을 다시 성왕으로 강등시키고 서원에 구금합니다. 그리고 성왕은 구금된 지 며칠 뒤인 3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제가 다시 황제가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향목을 깎아 황간 왕진의 조각상을 만들게 하고 사당을 지어 왕진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었는데 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종은 복위 이후 황제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때문인지 그는 어떠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1464년 38살의 나이에 붕어합니다. 아버지인 영종이 오이라트에게 포로로 잡혀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태상왕이 되어 강금이 되면서 어린 성화제도 태자에서 폐위당하며 불안한 궁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순탄치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까닭에 성화제는 황제가 되어서도 심한 말더듬이가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화제는 19살 연상의 만기비를 매우 총애하였습니다. 그녀는 10살 때부터 유모 생활을 했던 궁녀로 당대의 사회상을 생각하면 거의 모자 관계의 나이 차이인데 실제로 성화제가 만기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신분도 낮은 궁녀 출신의 그녀를 황후로 만들려고 온갖 애를 썼으나 신하들과 생모인 태후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오왕후가 만기비의 무례함에 몽둥이로 때리자 이것을 알게 된 헌종이 오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만기비는 헌종의 아이를 가졌으나 낳자마자 곧 죽고 마는데 이때부터 만기비는 임신한 후궁을 강제로 낙태시키고 매질하거나 독살하는 행위를 일삼았고 가까스로 태어난 황태자 주국을 모친과 함께 독살합니다. 이 때문에 성화제는 말년까지도 후사가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궁녀 기씨가 성화제의 아이를 임신하자 이것을 알게 된 만기비는 기씨에게 강제로 낙태약을 먹이고 별궁에 유폐시켰으나 뜻밖에도 낙태약이 효과가 없었는지 기씨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성군으로 추앙받는 효종 홍치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만기비는 무슨 일인지 화를 내며 궁녀를 때리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60세에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성화제는 이를 슬퍼한 나머지 만기비가 저승으로 떠났으니 내가 살아 뭐하겠소 라는 말을 남기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같은 해 죽고 맙니다. 만기비에 의해 민가에서 평범한 소년 시절을 보낸 홍치제는 궁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1487년 18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효종은 명나라 마지막 명군으로 중국 봉건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유교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황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효종은 성격이 관대하면서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덕행을 겸비한 신하들에게 관직을 맡기며 함께 조정의 정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투르판을 격파하고 장성을 수리하여 몽골을 막아냈고 근검절약을 주창하면서 호화사치를 반대하여 먼저 자신이 이를 실현합니다. 그가 명나라를 다스린 18년 동안 밀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정경은 안정을 이루었으며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협동하여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종은 일부 일처제를 실천한 유일한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금욕주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색을 밝히지 않았던 효종은 허베이성 평민 문인 집안 출신이자 아름다움과 총명함을 겸비한 장왕후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고 사랑했는데 두 사람은 보통의 사이좋은 부부와 같이 금실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같이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효종의 인격과 도덕성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효종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명군인 효종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1505년 효종은 감기를 앓다가 어이가 가져온 약을 마시고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는데 결국 재상들에게 태자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명나라의 쇠퇴는 그의 아들인 무종 정덕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호부견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인물로 정덕제는 명나라를 망가뜨린 4대 암군 중에 한 명으로 이때부터 명나라는 4명의 암군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